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딴 데도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어서 그렇지 않았고요. 6.25 사건 전에는 이게 댕기는 차인데 그게 오르니까 요즘까지 속한 거니까. 지금부터 2000년 6월 15일에 역사적인 6.15 남북 정상회담 16주년을 맞아 그 뜻을 계승하고 실현하고자 이곳 은진각에서 현장 비상대책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의 대표의 개선안으로 더불어민주당 제44차 비상대책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 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6.15 선언 16주년을 맞이해서 분단의 상징으로 되어있는 이곳 은진강에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비상대책위원회를 갖다가 개최하게 되죠. 사실 6.15 선언이라고 하는 것을 돌이켜보고 보면은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아주 고대 어린 결단이 아니었는가 생각합니다. 그때까지 우리 남북 관계에 아무런 그런 접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다가 우리 김대중 대통령의 결단에 의해 가지고서 북한 사회에 커다란 구멍을 만들어냈다고 저는 봅니다. 이거를 통해 가지고서 남한의 모든 실정이 북한에 소개될 수 있고 그 자체가 북한 사회의 변화를 갖다 유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6.25 선언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볼 적에 그게 우리나라에 어떤 의미를 가졌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거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북한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하나의 단초가 되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6.25 선언으로 인해서 그간에 많은 남북 간의 교류가 있었습니다. 스포츠 교류도 있었고 경제 교류도 활발했고 많은 사람들이 북한을 갖다 방문해서 남한의 상황을 북한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인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을 했던 것이 실증된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북한이 핵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미사일 발사 등을 통해 가지고서 국제사회의 엄청난 제재를 받음으로 인해서 남북 관계가 거의 중단된 대화가 중단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재 상황에서 이 국제사회의 비핵화를 위한 공조에는 동참하다 할지라도 영원히 과연 우리가 남북 관계의 대화를 현재와 같은 상황으로 방치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을 한번 다시 생각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하간에 우리가 이 동북아에 있어서의 평화를 유지하고 우리 한민족 간에 있어서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우리 정부가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제재에 동참은 하더라도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든지 남북관계의 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이런 노력을 경주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북한 사회의 인도적인 소위 지원도 가능할 것이고 우리가 인도적인 지원을 위해서라도 남북 대화가 얼마나 소위 절실하다고 하는 것을 현 상황에서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6.15 16전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남북관계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해 주기를 갖다 바랍니다. 이어서 이종걸 비상대책위원회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지적지간에 보이는 저 북한 땅을 바라보는 임진각에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가 섰습니다.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깁니다. 한편으로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가 우리 앞에 있었던 그것과 한편 또 개성공단이 폐쇄되는 그런 위기까지 맞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남북 간의 긴장 또 대결 국면으로 가는 그 고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차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대화이고 문제는 외교적 방법으로 북한을 고립시키고 또 북한이 스스로 평화의 국면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장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육자회담, 기타 외교적 방법들이 다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제안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구하는 평화와 화해의 방법들이 지속적으로 또 새로운 국면으로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 회의에서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곳이 지역이신 두 분의 국회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호덕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지역 국회의원은 아니고 바로 밑에 지역 국회의원입니다. 파주 국회의원 윤호덕입니다. 사실 여기에서 바로 이 장소에서 개성까지 대리운전하면 10,000원이면 갑니다. 그 지역을 이렇게 가지 못하고 땅과 북이 또 갈등이 증폭되는 그런 현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곳이 풍선 날린다고 그 긴장이 고조됐던 바로 그 현장입니다. 개성공단이 폐쇄됐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 솔로몬이 재탄을 하는데 그 아들을 안 죽이려고 친부모가 내 자식이 아니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는 지혜가 있었는데 이 아들을 친부모가 죽여버린, 친엄마가 죽여버린 그런 꼴이 됐습니다. 즉시 개성공단이 재개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지역은 개성공단과 관련해서 바로 연이어지는 지원시설을 갖출 수 있는 아주 적지입니다. 그리고 또 이곳에서 실제 개성공단과 연계된 사업을 하고 있었고 또 그 사업을 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시고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이 이분들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생각하고 즉시 개성공단이 재개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또 노력하겠다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주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박정 국회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이곳을 비롯해서 판문점을 지역구로 둔 파주 국회의원 박정희입니다. 먼저 우리 비대위회의가 이곳에서 열리게 되고 또 6.15 정신을 계승하는 차원에서 당대표님을 비롯해서 여러분이 오셔서 이렇게 회의를 진행해 주시는 것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20대 국회에서 법안 1호를 제출했습니다. 그 내용이 우리 파주 평화경제 특별구역에 대한 법안인데요. 이것이 우리 파주에 국한된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앞으로의 통일을 지향해서 결국은 그것이 우리 경제 모멘텀을, 성장의 모멘텀을 갖고 또 더 크게는 동북아의 평화를 담보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담은 법안입니다. 그래서 지역적 법안 같지만 결국은 우리나라의 생존에 대한 문제고 또 동아시아의 평화에 대한 문제를 첫발의를 했는데요. 우리 이런 국민들의 염원을 담아서 20대 국회는 조금 더 민생과 더불어 통일을 논의하는 그런 국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파주에 와주신 걸 환영하고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